5060 시니어분들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여러분, 한 회사에서 2번 잘렸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사연이기도 하지만 그렇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이분은 한 회사에서 2번 잘렸습니다. 한 번은 사업부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면서 잘렸고, 그 다음은 용역으로 해서 사업자로 들어갔는데 또 한 번 잘린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인데요. 그 잘린 경험을 삼아서 10년이 지난 현재 직원 30명 이상을 둔 어엿한 중소기업으로 키운 대표님이 있어서 제가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 이분을 만나는 순간 첫인상은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제가 늘 창업하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퇴직하고 나서 창업하고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창업이나 사업은 성공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나름대로 또 인생 후반을 넉넉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혹들 때문에 이 창업이다 사업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업은 과연 어떻게 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히는가를 이분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분은요, 중견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이라는 게 거의 다 약국이나 병원을 다니는 거죠. 근데 인상이 온유하고 이분 자체가 그런 분이라 영업을 하셔도 잘하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영업으로 정말 성공적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나이에 지점장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영업 지점, 그게 장으로. 근데 이 회사 대주주가 이 사업부를 갑작스럽게 폐지하는 바람에 이분이 실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업사원으로서의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점장에서 영업본부장, 본부장에서 임원으로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업부 폐지로 인한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는 정말 황당하죠. 황당함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의 황당함을 겪는 게 빠를수록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가다가 40대 중후반 50대에 만나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도 그나마 어려서 이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후로 실적을 많이 냈기 때문에 충분히 이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많은 동종업계로 구직 활동을 하였으나, 그 비슷한 제약 동종업계의 지점장들이 사실은 견제를 하는 거죠. 아니면 나이가 좀 어리거나 해서 나이가 좀 더 많거나 실적이 많은 사람들을 뽑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이게 세상 논리예요. 너무 잘 나가는 신분을 자기 밑에다가 뽑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뽑아도 되는데, 뽑으면 훨씬 더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했지만 잡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때마침 본인을 잘랐던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러운 사업부 폐지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약국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미수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그 개인 사업자와 그 본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미수금을 수금하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도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영업을 쭉 해왔고 지점장으로 나름대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고 내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다니던 데에서 그냥 제약 영업하는 게 아니라 미수금을 수금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이때 이분은 수금하는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스타일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제약회사 갔을 때도 열심히 하고, 뭔가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수금도 기존에 했던 데에서 더 다른 직원들도 많이 이렇게 수금 사원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이분은 또 수금으로 1등 하는 거예요, 1등. 열심히 하니까 가서 그냥 약국의 약사님들하고 만나서 그분의 나름대로의 영업 스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열심히 만나서 또 수금도 열심히 하고. 근데 말입니다, 이때 사실 이분이 잘하니까 본사에서 이러는 거예요. 제품도 좀 팔아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그냥 수수료 베이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제품도 또 팔아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도 팔고 수금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또 이분이 거의 탑의 실적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있잖아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사실 이 기회라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템이 뭐지? 내가 돈도 없는데. 근데 물론 뭐 프랜차이즈 창업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장사하는 거는 창업하는 데에 대한 초도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 자금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그 뭐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사업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막 이 아이템으로 한번 해보겠다. 저 아이템으로 해보겠다.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그게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사업할 수 있겠지. 아니, 내지는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한 내 관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도 열심히 일단 수금하라 하니까 열심히 수금하고, 또 제품 이것도 팔아봐라 하니까 제품도 팔아보고 하니까 기회가 오는데 그 친하게 지내는 약사님을 통해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내가 아이템을 정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는 약사님이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메인 제품을 팔면서 사은품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이 중에 발관리 용품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제품을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어쨌든 발관리 용품이 있었는데 이 풋크림이라고 그러죠. 이 풋크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게 생각보다 잘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은품으로 막 이렇게 나가던 거에서 메인 제품으로 하면은 꽤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그 약사님의 의견을 이분이 유심히 들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시장 조사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 관리 용품은 그렇습니다. 풋크림, 각질 이런 발 관리 용품은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분이 생각한 거는 풋크림은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효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영업을 계속 제약 영업을 하고 또 약사님들 만나면서 같이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런 걸 유심히 들으니까 그 기회가 생긴 건데. 그럼 보통의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얼굴에 바르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화장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브랜드가 거의 다죠. 원료 원가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전부 다 광고비고 그래야지 얼굴에 바르는 거 아닙니까? 물론 효과도 좋아야 되겠지만. 근데 사실 발 관리 쪽은요, 성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딱 이분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은품을 넣는 업체를 한번 가본 겁니다. 그걸 갔는데, 근데 이거를 과연 제품으로 출시를 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죠. 그때 이제 몇 번 풋크림을 만드는 공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풋크림 만드는 공장이 어려워지고 나름대로 누가 그걸 인수할지를 이렇게 찾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미수금 처리하고 있고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인수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일단 그래도 한번 용기를 한번 내본 거예요. 나름대로 이 제품을 어느 정도 가격에 메인 제품으로 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것만 한 게 아니죠. 이분은 고정 수입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미수금을 수금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제품을 팔면서 거기에 대한 영업 수수료를 통해서 고정 수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 관리 풋크림을 만들어서 내가 이 사업을 일으켜서 내가 한번 성공시켜보자 이게 아니라 이거는 부업으로 생각한 거죠. 부업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고정 수입을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하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성공해서 한번 내가 생활비 갖다 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네. 그러면은 그 사업이 안 돼요. 그 사업은 내가 이런 책임질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할 때 기회가 생기는 거지. 내가 여기에 돈도 없는 데다 돈 빌려서 집은 집대로 그냥 쫄쫄 굶고 있고 내가 이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한번 그러니까 늘 굶다가 쫄쫄 굶다가 명절에 한 번씩 배부르게 먹자 이런 주의인데 그런 거는 세상 천지에 없는 겁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보고 싶고 한번 이 제품을 한번 내가 어차피 약국 영업하니까 약국을 통해서 한번 팔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인수는 힘들고 내가 찾아가서 이거 한번 요 용량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을 했대요.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거를 한번 만들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데 최소한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이 제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풋크림이. 그래서 이때 사실 이제 고민이 되죠. 왜 돈이 없기 때문에. 늘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바쁘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빌리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개인 사업자로서 찾은 거는 대출도 대출이지만 일단 그때 당시에 이제 창업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창업 지원금을 통해서 나라에서 주는 그거를 이제 아주 저리 대출로 받은 거죠. 근데 3천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을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창업 자금으로 그걸 받아서 일단은 그 공장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나머지 1,500만 원요? 그거는 제가 이거 팔아서 이렇게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어쨌든 3천만 원치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3천만 원어치 제품이 약국에 10,000원씩 팔겠다고 이제 도매 소매가 딱 정해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돼요? 갑작스럽게 그게 갖다 놓는다고 해서 팔립니까? 안 팔리죠. 근데 이분은 영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 약국에다가 한번 또 이렇게 다녀보는 거예요. 결론은 실패합니다. 사주는 데가 없어요. 왜? 비싸잖아요. 10,000원. 푸크림 하나에 10,000원. 안 팔리죠. 사실 제품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고 가서 이거 좀 팔아주세요 하는데 이 소매점은 많이 팔리면 물론 가져오세요. 먼저 주세요. 뭐 돈 싸들고 와서 주세요 이러지만은 안 팔리면은 그냥 뭐 제품을 쿡 쳐박아 놓죠. 거기에서 이제 쓰라림 내가 뭔가를 한번 시도해 봤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것이 사업을 영속적으로 끌고 가냐, 안 끌고 나가느냐지, 무슨 뭐 아이템이 얼마나 좋냐, 무엇이 어떻고,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상황에 처졌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어떻게 내가 그걸 대응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거지.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건 또 안 되니까 다른 아이템으로 하자. 이건 절대 안 되고, 이걸 한번 가능성이 있다, 판단했으면은 한번 가보는데, 이거를 가지고 처음에 당장에 가져갔을 때 이게 안 팔리더라도 내가 팔아봐야 되겠다. 이 사람은 약국 영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어쨌든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이분은 약국에 가면은 이 POP 광고판 이렇게 해서 종이로 해서 그 제품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눈에 띄잖아요. 그거를 한번 이제 만들어서 얹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사실 이 3천만 원치 만들어 놓고 이 제품을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팔아보자. 제품에는 자신 있다. 왜? 기존의 시장에서 사은품으로 많은 분들이 찾았기 때문에. 한 번은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POP를 놓고 여전히 가격은 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제품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품 좀 갖다 달라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사업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 모든 사업들, 이게 다 어느 정도의 위기나 자기가 진행하고자 하는 생각대로 나가지 않는 것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도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투박하지만 색깔을 아주 그냥 원색으로 딱 넣고 눈에 확 띄게, 그리고 POP도 그렇게 딱 띄게 했더니 하나씩 팔리는 겁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업 아이템은 있잖아요. 물론 뭐 사업이라는 게 뭐 다양하죠. 하지만 이분은 영업사원으로서 끊임없이 열심히 성실하게 지내왔던 분이고, 거기에서 기회를 찾아서 본인이 나름대로 이제 시작한 케이스인데, 이 사업이라는 그렇잖아요. 제조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쨌든 팔리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그 공장에서 이분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이거를 좀 인수를 해서 운영해 주면 어떨까요? 근데 그 공장이 대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건물주,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이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은 망해가니까 이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제품도 팔고 하니까 건물주가 이분 좀 보자 해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 공장 인수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기존에 밀린 거는 내가 싹 탕감해 줄 테니까 앞으로만. 왜냐면 그 공장을 없애고 또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기계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건물주도 딱 생각을 한 거죠. 이분한테 그냥 넘기는 게 낫겠다. 근데 이분은 사실 공장을 만들고 이런 거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지금 당장에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공장을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분의 제안을 받는 거죠. 지금까지 돈이 들었어요. 3천만 원. 그것도 1,500만 원. 정부 지원금. 그걸 받아서 시작했는데 공장이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딱 들어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건물주가 여기에 2년 하는데, 이미 건물주는 기존의 공장 주인이 망가진 거를 다 회복을 했죠. 이분을 통해서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공장의 부지를 놀리지 않고 또 그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그걸 다 또 빼가지고 처분해서 하는데 또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근데 그거를 이분한테 넘기고 그 사이에 이제 임대료를 다 받아서 나중에 더 이렇게 커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딱 4년 만에 다른 데다 팔아버립니다. 이분은 갑작스럽게 나앉게 생겼죠. 근데 이미 이거는 거기에서 노하우를 4년간의 노하우를 딱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이 제품이 팔리기 시작하고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그 기존 공장에서 하고 건물주가 이제 다른 데다가 팔아버리는 바람에 결국 새로운 건물주가 와서 임대료라든지 더 올렸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사업에 기본적인 것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자금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내가 또 추가로 이사비를 들여가면서 옮기기보다는 임대료를 더 올려주는 게 낫겠다 해서 새로운 건물주와 또 계약을 하고 좀 더 있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제 제품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제품을 달라고 전국 단위로 계속 이제 제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이 잘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대기업이 가만히 있습니까? 야, 우리도 더 그냥 좋은 제품으로 더 브랜드 있게 한번 저 업체를 없애버리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나왔지만은, 근데 이 푸크림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브랜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효과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이분은 그냥 기술 개발, 효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베이스가 이분이 화학을 전공을 했어요. 화학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기술 개발에, 좀 더 효과에 더 집중을 했죠. 그러니까 약사님들은 큰 제약회사에서 막 이걸 밀어주네. 저 제품 치우고 이쪽 제품을 좀 팔아주세요. 몇 개월 더 무상으로 드릴게요. 막 제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소비자는요. 그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쓰던 거. 이 제품 한 통에 얼마 정도 쓰나요? 했더니 한 2달 정도면 다 떨어진대. 그래서 이분이 이제 2달, 3달 계속 회전이 되니까 이제 막 전국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제품을 달라고 하니까 현재 제가 몇 개 정도 파셨나요? 했더니 1000만 개가 넘었다고 해요. 제가 이분을 뵙고 이제 자리 잡자 시청자분들한테 좀 나누고자 했던 부분은 이겁니다. 이분이 뭐 얼마나 잘 나가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현재 어떻게 해서 사업적으로 가는지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발전해 나가는지를 조금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사연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제품 나온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국내에서 1000만 개가 넘었고요. 쓰는 사람들은 계속 쓰게 되는, 다른 제품 안 쓰는데 계속 쓰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대형 제약회사가 만든 제품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게 팔리니까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의 꿈은 뭔가요? 이랬더니 발 관리는요. 중국입니다. 중국. 거기는 발 관리에 관련된 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저희 제품을 중국에다가 팔고 싶어요. 중국의 인구의 10분의 1이라도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눈빛을 보니까 이거 1억 이상 나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어프로치 방법 그리고 내가 이 사업 때문에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업을 가지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아이템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 아니면 말잖아.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좀 리스크를 좀 줄이는 그런 방법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기회가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한번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꿈 여러분도 한번 꾸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업하지 마라, 창업하지 마라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위기를 닥쳤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 이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창업 말고 사업 말고 정말 내가 내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